불확실성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나에게 드러난 중요한 진실은 무엇이며 이 진실이 나의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63번) 유전자 키 의심에서 진리로. 진리의 씨띠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매 순간 무엇을 느끼든 그것이 혼란스럽거나 불안감을 주든 그것은 오로지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림자 주파수에서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선물의 주파수에서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는 각각의 걸음마다 있습니다. 63번 씨띠 진리.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삶도 있습니다. 유전자 키를 공부하면서는 지나온 제 삶을 반추하며 제가 가진 어떤 패턴이 지금 제 모습을 만들어 온 건지 묵상하게 해주었습니다. 표면 기억엔 없지만 무의식의 심층의 시절, 엄마의 뱃속, 7세 이전, 14세 이전, 21세 이전의 사람들과 사건들이 지금도 저의 가치관, 또 그 생각으로 결정한 행동들, 그 행동에 책임을 지며 오늘도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유전자 지도로 제 패턴을 바라보게 도와주었죠. 저는 63번이 어트랙션, 끌어당김의 구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달의 특정 위치에 의해 계산되어 정해진 것이 어트랙션 번호입니다. 나의 DNA에 암호화되어 있는 그 목적이 미묘한 차원에서 울려 퍼지고 그것을 성취하는데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관계들을 끌어들이는 위치이죠. 그 관계들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는 오로지 제게 달려있는 것이겠죠. 63번의 주간에 저의 끌어당김의 장에서 펼쳐졌던 관계들을 돌아본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먹게 해주는 카드 뉴스가 제게 또 이렇게 선물로 다가오네요. 63번의 그림자, 의심, 선물 탐구, 씨띠 진리와 어트랙션 9에서 태어난 저의 욕망, 성적 취향의 영향이 제 인생에 어떤 끌어당김을 가져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관계들을 돌아보면 원가족을 제외하고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도반들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제가 끌림으로 만난 연인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런 존재적 고민을 대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채널인 3740을 광의와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서인지 만나게 된 개인적 인연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진리를 추구하는 다양한 공동체들과 끌어당겨져 그 속에서 학습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63번의 끌어당김으로 인한 관계들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저는 그런 관계들에 휘둘리느라 무엇을 배웠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순간 해야 할 선택들을 하고 그 감정에 충실했고 책임을 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해진 나의 역할에 정해진 삶을 살면서 나름은 진리를 찾는다고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 존재 이유를 여전히 찾지 못한 채 불확실성의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어렸던 그 시절은 진리란 무엇이다 라고 확실히 말해주는 것은 종교 안의 경전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유전자 키 책만 봐도 제가 예전부터 찾아다니던 그것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느 깨달은 자의 개송에도, 시에도, 소설, 영화 등 모든 곳에서 불확실하여 찾기 어렵다 생각한 진리들이 곳곳에 원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63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 주파수에서는 의심이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보면 말이야, 그 어느 것도 완벽한 것은 없어. 경험한 모든 관계들은 나를 결국에는 실망시키고 말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무의식에 사로잡힌 줄도 모른 채 저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타고난 의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의 반복 패턴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함을 찾았다 싶으면 환희하고 열정적이었다가 실망한 상황이 생기면 회피하였다가 결국은 이것도 역시 아니네 라며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더 많은 돈, 완벽한 관계, 이상적인 가정,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며 남들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진리를 찾아다니며 존재의 이유를 찾겠다며 제가 선택한 끌어당김의 장이 저의 인연들을 만들고 운명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엄마로 인해 집안에서 가장 어린 막내지만 집안을 책임지기로 무의식적으로 혹은 운명적으로 공동체의 책임을 지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20년간 현실의 머리를 쳐박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모두 사라진 이후 나는 비난할 대상을 찾았고 그 대상을 남편으로 정하고 그를 원망하고 비난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다시 현실에 머리를 잡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짐이었던 작은 오빠가 죽은 날, 나의 책임이 다했다고 믿은 그날 이후 나는 자유가 아니라 자살 쪽으로 삶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요. 허무함이 나를 휘감고 내가 매트릭스 안에 꼭두각시처럼 그 역할을 하며 산다면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살았을까? 무기력감이 저를 끌어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나 이번 생도 아니구나. 무의식적 결정이 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제게 딸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닮은 제 딸이요.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저희 무기력감 안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제 아이를 알아차린 순간, 그 아이가 저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마음이 깨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을 직면하고 나니 그 순간 그냥 모든 것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미워한 사람인데 사랑해주지도 헤어주지도 않은 그 고집을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다림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이 유일무이하게 한 번밖에 가질 수 없는 이 가정을 지켜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마음 하나가 녹으니 모든 것이 감사한 일만 있었습니다. 그 모든 책에서 말하는 기본인 감사 그 하나가 마음에 들어오니 처음으로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무언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확 바뀔 거라고. 하지만 감사 하나가 들어오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63번이 의심에서 진리로 가는 데에는 수많은 자기 존재에 대한 탐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박고 살아내는 그 시간이 제게는 꼭 해야 할 탐구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의 63번 유전자 키를 함께 들어주신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